자, 209페이지 보니까 거기 좌측 우측 방조의 여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여기 이제 지금 정확하게 여기 안 나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써봐요. 자, 버설 이변 처서 이렇게 써봐요. 자, 버설 이변 처서. 자, 우리가 이제 버설 이변 쳐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절차법상 권리변동이에요. 그러면 이제 보가 뭘까요? 이게 보전이야, 보전. 그러면 첫 번째 이제 보전의 개념을 우리가 잡아놔야 돼요. 보전. 보전은 뭘까요? 요거. 각구를 최초로 개설하는 거. 각구를 처음으로 개설하는 등기. 처음으로 개설. 이렇게 하나 써놔요. 자, 그러면 이제 요게 보고요. 그러면 보전을 보는 순간 뭐예요? 각구를 최초로 개설하는 것. 이걸 뭐라 그래? 보전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제 자, 기초 체력이 됐으니까 각구는 무슨 건? 소유권. 그럼 소유권 각구를 최초로 개설하는 등기 무슨 등기? 소유권 보전 등기. 그럼 보전은 소유권의 하나인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보전은 소유권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자, 두 번째 설리네, 설. 설이라는 것은 설정이에요. 설정은 우리가 배웠죠. 뭐예요?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거.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것. 권리를 창설하는 것. 이걸 말하고 설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소유권 이해 권리가 뭐가 있을까요? 이게 제한물건이죠. 그래서 제한물건 뒤에는 뭐가 붙어요? 설정이 붙어. 그래서 제한물건의 설정이다. 그러면 제한물건은 설정이 붙음으로써 무슨 성계가 된다? 설정적 성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 그러면 제한물건. 그러면 제한물건은 뭐가 있어요? 제한물건은 용물건과 담보물건이 있잖아. 그러면 지상권을 설정한다. 지역권을 설정한다. 전세권을 설정한다. 유치권을 설정한다. 그러면 봐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잡아놓고 요거는 이해를 하시라고요. 이해를. 그러면 봐봐요. 이제 요거는 이제 써먹을 방법을 강구해야 돼. A가 B한테 1억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했다고 생각해봐요. 저당권 설정. 누가 설정해줬어요? A가. 그래서 요거는 저당권 설정자. 요 사람은 저당권자. 근데 이제 저당권은 민법이든 등기법은 배울 때 요거는 은행이라고 생각하고 요거는 본인이라고 생각해. 요 집은 그러면 본인이 점이에요? 은행이 점이에요? 본인이. 그러면 그러면 B가 점유해야 안 해? 안 하죠. 그러면 저당권이란 저당권자가 점유하지 않은 채 1억. 1억이 뭐예요? 채권액을 행사하는 것. 이게 무슨 것? 저당권. 저점을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럼 물권적 청구권으로 결부시키라고. 물권적 청구권에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반환은 점유가 필수이기 때문에. 그러면 22회 때 다음 중 틀린 것. 물권적 청구권. 저당권에 있어서 물권적 청구권을 모두 준용한다. 어때? X. 그럼 26회 때 가볼까요? 저당권 설정은 이전적 성계다. 어때? X. 맞아요? 설정적 성계. 이게 26회 때 민법 2.5점짜리가 됩니다. 그러면 설정이라는 것은 뭘 창설하는 거죠?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것. 그래서 여기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창설. 그건 무슨 등기? 기입 등기. 이렇게 연결이 돼. 그러면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처음으로 개설하죠. 그러면 우리 보전도 무슨 등기? 기입 등기. 자, 그러면 각구를 처음으로 개설하는 게 보전이고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전이에요. 이전은 뭐예요? 이렇게 써놔요. 주체의 변동이라고 써요. 주체의 변동. 그러면 주체라는 것은 인이라는 거예요. 인은 무슨 인이 있다? 자연인과 법인이 있다고 꼭 잡아야 돼요. 자연인과 법인. 이게 바로 인이야. 그러면 인에는 무슨 인? 자연인과 법인. 사람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 빨리 이걸 깨트려야 되고요. 그러면 이전은 뭐의 변동이다? 주체의 변동. 그래서 이자 동그라미.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변경이네요. 변경. 변경은 요거는 이렇게 써놔요. 객체가 변동하는 거. 객체의 변동이라고 써놓고 권리 내용이 변동되는 거. 권리 내용이 변동되면 그때는 변경 등기라고 써요. 그럼 변경 등기는 일부의 원시적이에요? 후발적이에요? 후발적 사유가 되죠. 그래서 변자 동그라미.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처분의 제한입니다. 처분의 제한. 처분의 제한은 특약으로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계약으로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반드시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돼. 여기에 대표 선수가 뭐가 있어요? 가압류. 가압류는 검전이죠. 가처분은 뭐예요? 가처분은 검전 이해 권리. 그래서 검전 이해 권리. 검전 이해 권리. 이렇게.
그러면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1억을 주어줬다. 근데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아요. 그때는 가압류 가처분. 가압류. 그건 가처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는 가압류 등기가 되는 거야. 가압류는 그러면 뭐예요? 금전. 가처분은 금전 이해관리. 이렇게. 그러면 가압류가 중요해요? 가처분이 중요해요? 가처분. 왜 가처분이 중요할까요? 우리는 지금 등기법은 등기법인데 무슨 등기법이니까? 부동산 등기법이니까. 그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소멸. 소멸은 뭐 크게 이제 일부가 소멸한다. 그때는 변경 경쟁이겠죠. 권리가 전부 소멸하면 그때는 무슨 등기? 말소 등기. 객체가 전부 소멸하면 멸실 등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소 동그라미, 저 동그라미.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묶어서 읽어봐요. 보설, 이변, 처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 등기법에서 이제 중심키는 얘네들이야. 이제 중심키. 자, 중심키를 이렇게 이제 붙여나가는 거야. 자, 봐봐요. 자, 변경 등기는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가 변경이 포인트죠. 변경은 전부의 일부예요. 일부. 그래서 원칙상 부기 등기야. 만약에 표제부가 붙었다. 표제부 변경 등기는 언제나 주 등기라 되는 거야. 이 변경 등기를 정점을 해서 앞에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등기 방법이 또 달라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무슨 키예요? 중심키라는 걸 조심하고 이게 이제 핵심 단어들이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보설, 이변, 처서. 그러면 여기에서 매년 출제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요거는 별표 5개. 보전은 별표 5개. 왜? 등기부를 최초로 개설하니까 별표가 5개가 돼야죠. 여기에서 이제 처분의 제한은 별표 3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소유권 보전 등기는 매년 출제가 되거든. 처분의 제한. 그러면 앞으로 이걸 본능으로 나올 수 있도록 보설, 이변, 처서 이렇게 잡아놔야 되는 거야. 이게 기초라는 거야. 기초. 자, 그러면 보전은 각권을 처음으로 개설하죠. 순위를 확보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소유권 보전 등기랑 가등기 대상이다. 어때? X. 가등기는 처분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처분 제한에 가등기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여기에서 가등기가 되는 거 뭐예요? 읽어봐요. 설정, 이전, 변경, 소멸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초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면 앞으로 올 거 읽어봐요. 보설, 이변, 처서.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지웠어요. 그럼 자기가 이렇게 이제 속달이 돼야 돼. 보전을 보는 순간 각구를 최초로 개설하는 거. 설정은 소유권 이해권리를 창설하는 거. 주체의 변동 이전이죠. 변경은 객체의 변경. 처분의 제한은 가압류, 가처분. 가압류는 감전, 가처분은 감전 이해권리. 그러면 이제 봐봐요. 이거는 쓸 필요 없이 이제 활용을 먹어야죠. 활용을 해 먹으려면 기본기를 갖춰야죠. A가 B한테 1억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해놨다. 뭐를 설정해놨어요? 전세권 설정이죠. 요 사람은 전세권자, 요 사람은 전세권 설정자. 그러면 민법에 가서 민법이든 등기법이든 전세권 문제를 풀 때 요 사람은 세입자로 읽고 이 사람은 주인으로 읽으라고. 자기가 전세권자, 전세권 설정자 이렇게 읽으면 머리가 추상화돼 버려. 딱 굳어버린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세입자, 이 사람은 주인이라고 읽으라고. 주인. 그러면 아주 가볍게 처리가 되니까. 그러면 최초로 설정했으니까 A가 B한테 뭘 설정했다? 전세권 설정. B가 C로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어. 뭐가 바뀌었어? 주체가 변동됐죠. 그때는 무슨 등기? 전세권 이전 등기. 이 사람은 전전세권자. 요 사람은 전전세권 설정자면서 전세권자.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는 거야. 자, 요 사람은 그러면 1억은 무슨 금? 전세금. 전세금이죠. 전세금은 돈이죠. 돈은 눈물의 씨앗이야, 소송의 씨앗이야. 소송의 씨앗. 그러면 전세금은 기록하여야 한다. 필요적 기록사항이 되겠죠. 1억이 줄어서 5천만 원 줄었어. 요게 줄었으니까 권리가 뺏겼죠. 읽어봐요. 그때는 전세권 변경 등기가 돼. 이게 바뀌면 전세권 변경 등기요. B가 바뀌면 전세권 이전 등기. 최초로 전세권 설정 등기. 여기에서 포인트는 설정, 여기는 변경, 여기는 이전, 보설, 이변, 처서. 지금 전세권 이전 등기가 뭔지도 모르고 전세권 변경 등기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등기법을 강요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것들을 기초공사를 우리가 조금씩 해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그러면 앞으로 우리 등기법의 문제를 풀 때 보설, 이변, 처서 다시 한번 눈여겨주실 필요가 있고요. 자, 동그라미 2번에 뭐가 나와요? 권리변동 거기에다 줄 쳐놔봐요. 권리변동.
자, 권리변동은 뭘까요? 권리변동은 이 앞에다 이렇게 꼬리표를 붙여서 자, 209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2번. 자, 권리변동은 뭘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배웠던 읽어봐요. 자, 무슨 변경이죠? 득실 변경이잖아. 득실 변경. 절차법, 실체법상 권리 변동. 자, 그러면 이제 득실 변경이 바로 권리 변동이라는 거야. 권리 변동.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봐요. 득이 뭐야? 취득. 취득에는 무슨 취득? 원시 취득과 선계 취득. 자, 그러면 변경에는 뭐가 있어요? 세 개가 있죠. 주, 내작, 주체 변경,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 내용의 변경은 양적 변경과 질적 변경. 자, 그러면 실은 소멸이죠. 소멸은 절대적 소멸과 상대적 소멸. 그러니까 우리 권리 변동하면 민법에서는 득실 변경 뭐라고요? 취득, 변경, 소멸. 득실 변경을 뭐라고 그래요? 그게 변동이라니까. 무슨 변동? 권리 변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86조. 자, 186조. 법률에 의한 권리 변동은 등기하라고 해놨어. 그래서 나중에 등기해줘야 되고, 187조는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그래서 187조를 나중에 법률 규정이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그렇게 연결이 된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거 이제 절차법상 권리변동하면 읽어봐요. 보설, 이변, 처소. 하도 못 외우니까 보설, 이변, 처소라고 있는 거예요. 보전, 설정, 이전, 변경, 처분에 대한 소멸. 이렇게 잡아놔야 됩니다. 이게 기초공사야. 그러면 기초체력을 단단히 하시라고요. 자, 그러면 또다시 이제 출발해보죠, 이제. 여기 이제 뭐예요? 표제부. 요거는 뭐예요? 갖고. 요거는 뭐예요? 얼구.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거는 표제부의 내용, 갖고의 내용, 얼구의 내용. 그래서 밑에 뭐가 나와요? 내용에 따른 분류. 내용 딱 줄 서놓고. 자, 첫 번째 무슨 등기가 나와요? 기입등기. 그러면 기입등기 나오면 토건판사로. 여기 밑에 자, 세세가 나와야죠. 세세. 새로운 등기원인이 발생하여 새롭게 기입해주는 거. 무슨 등기? 기입등기.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이쪽은 이제 결부시켜봐요. 보전은 처음이죠. 그러니까 기입등기네. 설정이라는 것은 창설이죠. 무슨 등기? 기입등기네. 이전도 뭐예요? 기입등기죠. 왜 그럴까? A가 B한테 집을 팔았어요. 새로운 등기원인이 발생하여 새롭게 이전 등기해주잖아. 그러면 이전 등기도 세세가 발생하잖아. 그러면 새로운 등기원인이 발생하면 새롭게 이전 등기해주는 거. 무슨 등기? 기입등기. 그러면 자기가 이제 기초체력을 됐으니까 가서 기본기를 다져요. 그러면 거기에 세 줄이 나와 있는데 어디를 밑줄이 딱 꺼져야 해서 새로운 새로이 두 군데 딱 세 군데만 줄 꺼져 있으면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다 꺼져 있으면 그거는 모르는 사람들이야. 새로이 그럼 밑에 가서 그러면 예를 들어 보전에다 행강편, 이전에다 행강편, 설정에다 행강편. 얘네들은 뭐야? 새롭다. 그러면 그 옆에다가 뭐라고 결부시켜요? 바로 옆에다 써놔요. 뭐랑 결부시켜놔야 돼? 바로 등기필 정보의 작성. 자, 등기필 정보의 작성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뭘 작성해준다? 등기필 정보의 작성. 아주 중요 포인트가 돼. 그러니까 보전, 설정, 이전. 이걸 뭘 작성해준다? 등기필 정보 거죠. 등기필 정보는 뭐에 해당되죠? 영수증에 해당된다니까. 그러면 그러면 이제 자꾸 기본기를 다져놔야 돼. 기입등기란 읽어봐요. 내용에 따른 분류로서 뭐예요? 새롭다. 그러면 어디에요? 보전, 설정, 이전. 그러면 결론적으로 뭘 작성한다? 등기필 정보의 작성. 자, 이거는 계속적으로 자기가 한 25번을 정도는 해야 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연세 때예요. 연세 때 정도가 반복이 돼야 머리에 남아요. 선생님 저 37이에요. 그러면 37이면 37번. 저는 뭐예요? 52살이니까 52번을 반복을 해줘야 돼. 52번을. 선생님, 저는 뭐 62세입니다. 62번을 반복해야 돼. 그러면 전체적으로 따지니까 한 살부터 우리 형님들까지 되니까 평균이 몇 번이에요? 25번이에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학자가 그렇게 주장했으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기입등기는 그럼 봐봐요. 계속. 새롭다. 새로운 등기원인이 발생하여 새롭게 기입해준 걸 무슨 등기? 기입등기는 여기에서 아까 배웠던 보전, 설정, 이전 어디로 결부시켜? 등기필 정보의 작성. 등기필 정보란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누가? 등기관이 작성하는 정보. 이렇게 나오네요. 자, 두 번째 무슨 등기가 나오죠? 변경. 일단 변경 등기네. 변경은 객체의 변경이죠. 객체의 변경으로서 일부의 뭐요? 후발적. 그럼 거기 가서 줄 쳐놓을 거는 어디에다 줄 쳐놔야 돼? 일부 후발적. 이렇게 줄 쳐놔야 돼.
자, 경정등기죠. 경정등기는 그러면 일부에 대해서 뭐예요? 원시적. 그럼 두 번째 가서 일부에 원시적만 줄쳐놓으면 되죠. 근데 경정등기가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옆에다가 하나, 자, 기본적으로 요걸 유지해야 돼. 무슨 성을 유지해야 돼? 동일성. 요게 참 중요합니다. 경정등기는 동일성을 달고 붙여야 돼. 동일성. 원칙적으로 동일해야 돼. 동일성을 유지해야 돼. 그러면 경정등기를 저희가 이제 기초체력은 일부에 대해서 원시적, 후발적. 원시적, 뭐까지? 동일성, 그죠? 그럼 저희가 이렇게 이제 활용해 먹어야 돼. 봐봐요. 갑으로 등기해달라고 했는데, 을로 등기해줘서 경정 등기한다. 이렇게 나왔을 때 풀어 먹어야 돼요. 경정 등기한다. 그럼 경정 등기는 일부에 대해서 무슨 사유? 원시적 사유. 무슨 성까지? 동일성. 가까우는 같아 해달라요. 다르죠. 이때는 경정 등기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갑으로 등기해달라고 그러는데 을로 등기하면 을을 말소하고 다시 갑이 신청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경정 등기가 유지되려면 무슨 성? 동일성. 이게 기초 배양이라는 거예요. 자, 가로 4번에 이제 무슨 등기가 나와 있죠? 말소 등기. 말소 등기는 요거는 별표를 하나 해놓고 말소 등기는 자주 나오죠. 우리가 복습 한번 해보죠. 말소 등기는 전부야 일부야? 전부. 그래서 전부 소멸 첫 줄에다 줄 거 놓고 그럼 말소 등기 가로 열고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적. 그래서 권리적 측면이라는 거예요. 말소 등기는 권리적 측면이야. 권리적 측면이야. 자, 그러면 권리적 측면이라 읽어봐요. 권리적 측면은 그러면 뭐예요? 아무 말이 없으면 뭐가 신청의 원칙일까요? 공동 신청의 원칙이야. 왜 그럴까요? 권리를 상실한 사람이 있으면 권리를 얻은 자가 있거든. 그러니까 말소 등기는 원칙적으로 뭐예요? 공동 신청에 대해서 이루어져. 자, 여기 한번 읽어봐요. 권리적 측면은 이해관계니 개입될 여지 있어 없어? 있어. 제3자가 개입되면 반드시 뭐예요? 이해관계의 승낙서는 반드시 첨부해줘야 된다고. 그럼 이해관계의 승낙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등기관이 각하해. 몇 호로? 나중에 9호 사유로 각하해. 9호. 나중에 서류를 똑바로 제출해야 되는데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9호로 각하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말소 등기는 어떤 측면? 권리적 측면. 전부 불일치. 소멸시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무슨 등기가 있죠? 말소 회복 등기. 그럼 가로 5번 말소 회복 등기 바로 위에다 이렇게 한번 써봐요. 자, 28에 D.5점짜리. 자, 한번 경험을 했으니까 자, 말소 등기 인정이 돼야 안 돼? 안 되죠. 요거는 안 돼요. 그럼 말소한 것은 뭘 해야 돼? 말소 회복 등기를 해야 돼. 말소 회복 등기는 그러면 말소 회복 등기는 가로 열고 이렇게 써놔요. 무슨 측면이죠? 권리적 측면이네. 요거 말소 회복 등기도 별표 하나 딱 해놓고 작년에는 이해관계를 따지는 문제가 나왔죠. 요것도 뭐예요? 권리야. 권리적 측면이야. 이해관계는 개입될 여지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전부가 말소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전부. 일부도 말소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럼 멸실회복 등기, 말소회복 등기는 범위는 전부도 되고 일부도 돼. 근데 하나 부적법 말소에다 부적법 말소는 언제나라고 자꾸 써놔야 돼. 이게 기초 체력이에요. 그러니까 말소회복 등기는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되고 부적법 말소는 언제나 뭐 해야 돼? 부적법. 자, 그러면 자꾸 외워봐요. 말소회복 등기는 권리적 측면으로서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되고 부적법 말소. 언제나 부적법 말소. 기초 체력이 되세요? 그러면 저희가 기본기 발휘해봐 이제. 봐봐요. 자, 어떤 사람은 이제 기초 체력이 되는 사람은 이런 문제를 풀어나갈 거고 어떤 사람은 못 풀어나갈 거고. 봐봐요. 말소회복 등기에 말소된 원인은 묻지 않는다. OX. X. 좋죠. 말소된 원인은 뭐도 있다. 적법도 있고 부적법도 있어. 이게 신문에 만만치가 않단 말이야 나중에. 그래서 언제나 부적법 완전히 몸에 닿을 수 있도록 마무리해야 돼요. 근데 영어를 약간 이렇게 나오면 사람들 다 풀어요. 봐봐요. 읽어봐요. 무슨 말소? 자발적 말소. 회복 등기 돼야 안 돼? 안 돼. 언제나 부적법으로 말소돼야 되거나. 그러면 자발적 말소는 적법이에요, 부적법이에요? 적법. 거로 회복 등기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이걸 사용해 먹을 수 있도록 자기가 본능적으로 말소 회복 등기를 보면 어떠한 측면이다? 권리.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되고 부적법 말소는 언제나. 자, 뒷장을 한번 넘겨보죠. 자, A가 집에 있어요. 그러면 A가 집에 있어. 자, A가 집에 있어. 전부 불탔다. 무슨 등기? 멸실 등기. 멸실 등기는 그러면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럼 가로 열고 사실적 측면이라고 하나 써놓고요. 그러니까 전부 멸실이라고 딱 써놓으라고. 전부 멸실. 그러면 이제 게임 끝났네요.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이렇게 이제 봐봐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내용에 따른 분류로서 표제부 내용, 각구 내용, 얼구 내용.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봐봐요. 자, 내용에 따른 분류로서 무슨 등기가 있죠? 기입을 보는 거. 새롭다. 보전, 설정, 이전. 그 다음에 뭐예요? 변경. 자, 변경은 일부에 대해서 원시적, 후발적. 경정 등기는 일부에 대해서 원시적, 무슨성, 동일성. 말소 등기는 권리적 측면이 사실적 측면이. 권리적 측면. 그러면 뭐예요? 전부 불일치. 말소 회복 등기는 권리적 측면으로서 말소 회복 등기는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되고. 그러면 뭐예요? 부적법 말소. 멸실 등기는 사실적 측면이겠죠. 그래서 전부 멸실. 그러면 변경 등기는 몇 종류? 두 종류죠. 읽어봐요. 표제부 변경 등기와 각고 얼굴 변경 등기. 이제 연결이 되네. 경정 등기도 크게 뭐예요? 표제부 경정 등기와 각고 얼굴 경정 등기. 그러니까 요건 이제 써먹기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장 기본적으로 그러면 기입과 변경, 경정, 말소 회복, 멸실 등기 조건 반사로 나와줘야 돼. 자, 그럼 한번 봐봐요. 읽어봐요. 더 권리라고 있는다. 권리란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이렇게 나올 정도로. 권리는 그래야 책을 읽을 때 기본기가 배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봐요. 이제 배웠으니까 읽어봐요. 각도를 최초로 계산하는 것. 이렇게 나와야 돼. 그래야 시험장 가서 50분 안에 40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읽어봐요. 말소는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적 측면 전부 불일치. 그렇죠.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그러면 기입등기를 보는 순간 내용에 따른 분류로서 세세, 새롭다, 보전, 설정, 이전. 그러니까 자기가 책을 읽을 때 이 기입등기를 보는 순간 조건 반사로 일단 눈은 기입등기로 읽었지만 머릿속에는 새롭다, 뭐요? 보전, 설정, 이전. 이렇게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무슨 등기가 있어요? 자, 방법 내지 형식 이제 줄쳐놔봐요. 방법 내지 형식. 자, 그럼 방법 내지 형식에 따른 분류로서 여기 봐봐요. 자, 여기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볼래요? 이게 뭐예요? 표제부. 요거는 각구. 요거는 얼구. 표제부는 무슨 번호? 표시번호. 각구는 순위번호. 그럼 각구를 한번 따져봅시다. 순위번호 1번이야. 무슨 등기? 주등기. 자, 2번이다. 주등기. 1-1이다. 부기등기. 1-1이다. 부기등기하면 부기등기. 가능, 불가능. 가능. 2-1은 부기등기. 그렇죠. 부기등기. 그러면 1번하고 2번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 1번. 그러면 1-1하고 2-1 싸우면 1-1. 그러면 1-1하고 -1에 -1이 싸우면 1-1. 그러면 등기의 순서에 따라죠. 그럼 불기등기하면 부기등기도 가능, 불가능. 가능. 1, 2, 3, 4로 나가는 형식이 주등기고 -1로 나가는 형식이 부기등기야. 그러면 방법과 형식에 따른 분류로서 주등기 앞에다가 이렇게 써놔요. 자, 원칙이라고 써요. 원칙. 자, 그러면 부기등기는 원칙이야, A야. A 왜? 그렇죠. A적 측면이라는 거예요. A적. 그러면 A라고 동그라미 쳐놓고 무슨 규정? 이걸 법률 규정이라고 잡아놔야 돼. A적 의미는. 그러면 법률 규정, 그러면 부기등기는 법률 규정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같은 용어를 찾아보죠. 1, 2, 3, 4로 나가는 게 무슨 등기? 주등기. 1번, 2번 독립번호를 붙여가잖아요. 그래서 무슨 등기? 독립등기. 자, 독립등기를 다른 말로 뭐예요? 신번호를 붙여간다. 신등기. 그러면 이걸 무슨 등기라고 그래? 주된 등기라고 그래. 그러면 주된 등기라고 그러네요. 그러면 우리 부기등기는 무슨 등기? 정된 등기가 되는 거네. 정된 등기. 정된 등기가 무슨 등기? 부기등기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1, 2, 3, 4로 나가는 형식 주등기요. 다실로 나가는 게 무슨 등기? 부기등기. 그러면 봐봐요. 주등기, 독립등기, 신등기, 주된 등기 같은 말이야. 부기등기를 무슨 등기라고 그래? 정된 등기라고 그래. 같은 말이라는 거야. 같은 말. 그러면 부기등기는 원칙적 측면이에요? A적 측면이에요? A적 측면이라는 거야. 그러면 그 옆에 여백이 몇 개 있어요? 없어요? 좌측에 여백이 좀 있죠. 그래서 오늘은 3개 정도만 한번 써보자고. 5개. 주등기, 부기등기, 실기. 그러면 그 옆에다가 하나. 첫
자, 유형원이라고 써요. 유형원. 자, 그러면 독립적으로 구성하면 무슨 등기냐? 주등기. 독립적으로 구성하지 못하면 그때는 부기 등기로 이루어져. 부기 등기로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 써놓고 나머지는 생각을 하라고. 자꾸 요거 부분만 써놓고. 그러면 독립적으로 구성하면 무슨 등기? 주등기. 독립적으로 구성하지 않으면 부기 등기. 그러면 제가 그러면 봐봐요. 이쪽으로 갖다 붙이면 돼. 봐봐요. 기입 등기. 기입 등기는 새롭다 새롭다. 언제나 독립해 다닐 수 있어. 그러면 기입 등기는 뭐예요? 주등기가 돼. 소유권 보전 등기는 기입 등기면서 뭐가 될까요? 주등기로 이루어진다는 거네. 자, 여기 변경은 일부야 전부야? 일부. 그러면 원칙적으로 독립해 다닐 수 없어. 그래서 변경 등기는 원칙적으로 부기 등기야. 경정 등기는 일부야 전부야? 일부. 그래서 언제나 일부로서 원칙적으로 부기 등기야. 말소 등기는 전부야 일부야? 전부. 그래서 언제나 독립해 다닐 수 있어. 말소는 언제나 주등기로 이루어져. 말소회복 등기는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되죠. 전부는 독립해 다닐 수 있고 일부는 독립해 다닐 수 없거든. 말소회복 등기는 그러면 전부는 주등기, 일부는 부기 등기. 자, 멸실 등기는 전부야 일부야? 전부. 그래서 언제나 주등기로 이루어져. 그러니까 자기가 활용을 못 해먹고 있어서 그러는 거지. 활용만 이제 해먹는 방법만 알면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 독립적으로 구성하면 뭐? 독립적으로 구성하지 않으면 부기 등기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유형원입니다. 유형2. 유형2. 자, 그러면 이제 소유권으로부터 파생이 돼서. 자, 그러면 여기죠. 소유권으로 파생되면 무슨 등기? 주등기. 읽어봐요. 소유권 이해의 권리로부터 파생되면 그때는 무슨 등기? 부기 등기야. 자, 부기 등기. 자, 그러면 여기 파생이라는 말은 뭘까요? 파생은 이거는 이제 목적이라고 적어놔요. 목적. 자, 소유권을 목적으로 했을 때 그때는 주등기라는 거야. 그러면 소유권 이해의 권리를 한다면 소유권 요걸 구체화시키면 뭐가 될까요? 이전이야. 이전이에요. 이전. 자, 그럼 결론적으로 봐봐요. 그러면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설정 등기 뭘까요?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설정 등기 그때는 주등기예요. 그러면 소유권 이해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는 뭘까요? 그때는 부기 등기야.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슨 등기일까요? 주등기. 전세권 이전 등기는 부기 등기. 그러면 이전 등기는 사항에 따라서 뭐도 돼? 주등기도 되고 부기 등기도 된다는 거야. 자, 첫 번째 유형 첫 번째고요. 두 번째고. 자, 유형 세 번째를 한번 잡아봅시다. 자, 그러면 소유권에 대한, 그래서 소유권에 대한, 자, 처분 제한. 자, 소유권에 관한 처분 제한. 이때는 뭐예요? 주등기. 소유권 이해 권리에 대한 처분 제한은 부기 등기야. 아까 처분 제한 등기가 대표 선수가 두 개가 있었죠. 뭐가 있었어요? 가압류, 가처분. 소유권에 가처분을 걸어서 그때는 주등기. 전세권에 가처분을 걸어서 부기 등기. 그러면 가처분 등기는 사항에 따라서 뭐도 돼? 주등기도 되고 부기 등기도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기 등기와 주등기의 관계에서 5개 유형이 있어요. 대표. 그럼 나머지 몇 개는 이제 외워두면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읽어봐요. 부기 등기는 원칙이야, 예외야. 예외. 그래서 이거는 매년 시험에 나와요. 매년. 근데 시험에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고비야. 주등기 부기등기가 바로 첫 번째 고비가 돼. 우리 수강생들한테 언제 때 주등기고 언제 때 부기등기 이게 이제 첫 번째 고비가 돼. 주등기 부기등기 때문에 등기법을 포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붙여줬다가 올해는 이제 띄워놨어요. 하도 질문이 들어와서 그래서 아예 이제 작년에는 이렇게 써졌어요.
자, 이 차이하고 이 차이가 똑같은데도 봐봐요. 읽어봐요. 독립적으로 구성하면 주, 독립적으로 구성하지 않으면 부. 똑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쓸 때하고 이렇게 쓸 때하고 써주면 또 사람들이 이렇게 써주면 뭐가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눠주자. 이렇게 나눠주자. 읽어봐요. 독립적으로 구성하면 주, 독립적으로 구성하지 않으면 부기등기. 그래서 올해는 나눠서 써주는 겁니다. 작년에 요게 몇 분이 질문이 들어와서 안 되겠다 해서 올해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이제 속된 말로 봐봐요. 대가리에 소유권이 붙었다. 소유권이 파생되면 그때는 뭐예요? 주등기. 소유권 이해 권리가 붙으면 부기등기. 소유권에 가처분을 걸어서 대가리가 소유권이 붙었죠. 그때 가처분 등기는 뭐죠? 주등기로. 전세권의 가처분 등기. 부기등기. 그럼 가처분 등기는 사항에 따라서 뭐도 돼?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돼. 앞으로 주등기 부기등기가 안 되면 책을 읽어 나갈 수가 없어. 우리가 영어에서 말하는 독해 능력이 있죠. 독해가 안 돼요. 독해가.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요거는 이번 달에 기초 체력을 배양을 딱 해놔야 돼. 부기등기는 매년 출제가 됩니다. 자, 28회 때 가볼까요? 28회 때. 자, 봐봐요. 다음 중 28회 때는 요 문제예요. 잘 들어봐요. 다음 중 부기등기가 아닌 걸 골라라. 반대해서 가면. 그러면 이런 것들을 고르라는 거야. 대표적으로 요거 뭐죠? 표제부. 표제부는 언제나 뭐야? 주등기. 그래서 작년에 재작년에 뭐예요? 요거 표제부 등기를 골라라. 이 문제가 출제가 됐거든. 자, 주등기 부기등기의 관계는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봐둘 필요가 있어요. 부탁합니다. 여기 기초공사야. 앞으로 주등기 부기등기 관계 악몽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곱이야. 주등기와 부기등기. 그러면 요걸 관련해서 기초 체력을 자꾸 요 세 개 유형을 외우라고. 독립적으로 구성하면 주. 독립적으로 구성하지 않은 부. 소유권으로부터 파생되면 그때는 무슨 등기? 주등기. 소유권 이해 권리로 파생되면 부기등기. 소유권의 처분 제한을 걸었다. 그때는 주등기. 전세권의 가처분을 걸었다. 부기등기. 그럼 가처분 등기란 사항에 따라서 뭐도 돼?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돼. 그러니까 생각을 좀 열어놓으라고. 그리고 여기 처음 하신 분들은 제발 좀 힘 좀 쓰지 말고요. 힘 좀 쓰지 말고. 자, 이게 뭐예요? 머리가 지금 굳어 있어요. 굳어 있는 걸 갑자기 뭐야? 2달 만에 요 머리를 몰랑몰랑 하게 되면 어때요? 응급실로 가게 돼 있어. 그래서 조심하라고요. 서서히 일어나야 돼. 우리 수강생 중에 응급실 갔다 온 사람이 2분 계셔요. 뭐 결백증이 있어서 그런가. 이걸 자꾸 머리를 자기가 부드럽게 하려고 갑자기 11월, 12월 달 2달 동안 뭐예요? 빡세게 하니까 어때요? 체력이 몸에 안 다는 거야. 조심해놔야 돼요. 그리고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갑자기 혈관을 뚫으려면 안 돼. 혈관. 그래서 요즘 제일 뭐예요? 돌아가실 때 축의금은 부기금이죠. 부기금을 제일 많을 때가 이제부터 내요. 뭐요? 자, 2월부터 3월, 4월 이때 제일 많이 돼요. 추웠다가 갑자기 따뜻해니까 혈관이 터져버리거든. 또 언제 제일 많이 내요? 10월달하고 11월달. 이때 또 좀 많이 내요. 왜? 따뜻했다가 갑자기 추워지니까 혈관이 수축이 돼가지고 한번 통계 한번 빼봐요. 그래서 10월달에 제일 조의금이 많이 들어가고 이번 달 3월달이 아마 3월달에 그래서 미쳐버려요. 왜요? 축하도 해줘야 되고 조의금도 보내줘야 되고. 그러니까 결혼식을 또 그때가 제일 많잖아요. 또 3월달에. 그래서 갑자기 뚫으려고 그래도 안 돼. 그러니까 서서히 애혈을 하는 겁니다. 애혈을. 그러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애혈을 하게 되면 봐봐요. 오늘은 여기까지. 자, 방법에 따른 분류로서 1, 2, 3, 4로 나가면 무슨 등기? 주등기. 다시 1로 나가는 형식. 부기등기. 그럼 주등기는 원칙이에요. 원칙. 부기등기는 예외. 의 의미는 법률 규정. 부기등기는 함부로 할 수 없어.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주등기와 부기등기 실익에서 독립적으로 구성하면 주등기요. 독립적으로 구성하지 않으면 부기등기. 소유권으로부터 파생되면 주등기. 소유권 이해 권리로 파생되면 부기등기. 자, 소유권에 대한 처분 제한을 걸면 그때는 주등기. 소유권 이해 처분 제한을 걸면 부기등기. 그럼 자 봐봐요. 그럼 자기가 이제 문제 풀어봐요. 여기 이제 기초 체력이 되면 이런 것들을 자기가 기본기를 다져가야 돼. 자, 쓸 필요 없이 요거는 자꾸 기본기는 생각을 해야 돼. 자, 그러면 자, 얼마나 뭐요? 우리 등기법이 과학적인지 봐봐요. 절차법은. 자,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란 주등기해야 한다. 여기에서 제일 중심키는 뭘까요? 요거죠. 설정이죠. 설정 중에서도 또 하나는 저당권 설정 등기는 요 논자가 뭐예요? 이게 국어 시간에 주격 조사잖아. 주격. 이 문장에서 주의는 저당권 설정 등기야. 근데 이제 앞으로 가볼까요? 따져볼까요? 무슨 건?
전세권. 저당권의 목적이 무슨 건? 전세권. 그럼 부기등 주등기가 한다. 어때? X 무슨 등기? 부기등기라는 거야. 그럼 요 자리 소유권이 붙으면 뭐 될 그때는? 주등기.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봐봐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탄력적으로 놀아야 돼. 자, 저당권 설정 등기는 주등기 한다. 어때? X. 단정 내릴 수가 없죠. 소유권인지 소유권 이해이권인지. 이게 탄력적으로 놀아야 돼. 이게 탄력적으로 안 되면 앞으로 민법도 안 돼요. 민법도 자 가장 우리 뭐예요? 기본기가 필요한 것은 두 과목이 있어. 민법하고 특히 2차 과목에서 등기법. 요거는 기본기, 기초체력이 안 되면. 그래서 기본 기초체력을 우리가 하기 싫어해 안 해? 싫어하니까 그래서 민법하고 등기법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나는 학교론을 하겠다. 학교론을 가니까 또 산수가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럼 도대체 뭘 하나? 마음먹기 달려있어. 마음먹기. 그래서 이제 그러면 부기등기는 매년 출제가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한번 생각해 둘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에 효력 동그라미. 이제 효력 가보자. 복습 한번 해보자. 이미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으니까 이때 효력은 뭐예요? 이렇게 써서 요 위에다 물건적 효력이라고 써요. 자, 물건적 효력. 자, 물건적 효력. 그럼 가위가 이제 그냥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물건적 효력이 최종적으로 나타난다. 그게 무슨 등기? 전국 등기. 물건적 효력을 장차 예비하는 게 무슨 등기? 예비 등기. 예비 등기의 대표 선수가 뭐가 있다? 가등기라는 게 있어. 가등기. 그러면 전국 등기를 다른 말로 뭐야? 번등기라고 그러는 거야. 번선. 가등기를 무슨 등기? 예비 등기. 그럼 가등기는 뭐야? 별표 5개. 이거는 가등기는 별표 5개 가지도 안 돼. 별표가 10개가 돼야 돼. 사실 따지고 보면. 민법에서도 중요하고. 그러면 작년에 민법에서도 가등기는 직간접으로 해서 사실 직접적으로는 한 문제지만 직간접으로 해서 사실 4문제가 출제된 거나 다름없어. 특히 공시법에서 등기법은 가등기 직접적으로 하나 간접적으로 하나. 그래서 가등기는 피해서는 안 돼. 부기등기도 피해서는 안 돼. 부기등기는 전면 도전이야. 그러니까 전면 전쟁 선포를 해야 돼. 부기등기도. 가등기도 마찬가지야. 전면 선포를 해야 돼요. 그러면 가등기 옆에다가 이제 가등기를 정점으로 해서 그러면 봐봐요. 가등기. 자, 그러면 하나 생각해봐요. 자, 그러면 다음 중 전국 등기가 아닌 걸 골라라. 통상 뭘 골라라? 가등기. 가등기는 무슨 등기? 예비 등기. 그럼 작년 봐봐요. 변경 등기도 결론적으로 무슨 등기? 전국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도 전국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도 전국 등기라는 거야. 무슨 등기? 가등기. 가등기는 무슨 등기? 예비 등기. 그러면 가등기 옆에다가 이제 이렇게 써봐요. 가등기는 이제 색칠을 좀 입혀요. 무슨 버전? 순위 버전. 순위 버전. 자, 옆에다가 이제 써라요. 순위 버전. 자, 순위 버전. 자로 제목 옆에다가. 그러면 이렇게 해서 처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래서 처분 가능. 자, 지난번에 했던 거 다시 한번 여기에다가 기본기를 다지라고요. 자, 물건적 효력을 뭐예요? 물건적 효력을 장차 발생. 이렇게 되는 거네. 자, 그러면 색깔을 조금 입혀봅시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가등기 제목에다 순위 버전 처분 여기에다가 이렇게다 이제 이렇게 하살표 놔서 가등기를 가지고 써요. 가지고 순위 버전. 가등기 된 집도 처분이 가능하고 된 집도 처분이 가능하고 물건적 효력을 읽어봐요. 장차 발생. 이렇게 색깔을 딱 입혀 놓으라고. 그러면 가등기는 어디로 간다고 그랬다? 등기소로. 그래서 등기소 그러면 읽어봐요. 바로 신청. 그래서 신청 이렇게 이제 잡아놓으라고.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앞으로 가등기를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이제 기초체력을 배양해서 이제 써놨으니까 눈에 확 띌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뭐예요? 영어는 무조건 기초체력. 기초체력은 외우라는 소리야. 기초체력은. 그러니까 가등기가 나왔다.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버전? 순위 버전. 가등기 된 집도 뭐 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고 물건적 효력을 뭐예요? 장차 발생. 가등기는 어디로 가? 등기소로. 그래서 신청이야. 둘이 가면 무슨 신청? 공동 신청. 혼자 가면 단독 신청. 원칙이 뭐지? 공동. A가 단독. 그러면 가등기 단독 신청 A를 우리가 몇 개 외워둬야 되는 거야. 나중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기초리. 그러면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버전? 순위 버전. 그러면 아까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기초 체력을 외웠으니까 이제 기본기 드리블을 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나머지는 이제 이해를 하라고. 자, 봐봐요. 자, 표제부.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순위를 보존할 필요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가등기는 표제부는 순위를 보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순위는 그러면 어디만 보존이 돼?
갖고하고 얼고. 갖고는 무슨 건? 소유권. 얼고는 소유권 이해 권리. 그럼 가등기는 갖고에만 기록한다. 어때? X 이렇게 받아라.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기초 처리기 내면 써먹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가등기 된 집도 뭐하다? 처분이 가능하다. 그러면 저희가 봐봐요. 자, 이건 쓸 필요 없이 이제 봐봐요. 이중 가등기 돼야 안 돼? 이중 가등기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가등기 된 집도 처분이 가능하니까. 자, 봐봐요. A가 B한테 이 B라는 사람이 A집에다 가등기를 해놨어요. B는 가등기를 가지고 A집에 뭐만 보존할 수 있어? 스님, 그러면 C라는 사람이 A한테 이렇게 가등기 하나 걸어줄 수 있어 없어? 있어. 가등기 몇 개? 2개. 그래서 이중 가등기 가능 불가능? 가능. 근데 운명은 나중에 결정이 돼. 얘가 번등기를 실행하게 되면 올라가겠죠. 그러면 순위가 확보가 돼서 뭐예요? 언직상 직검 말소가 돼. 나중에 이중 가등기 가능. 그럼 이중 가등기가 뭔지도 모르고 또 여기 봐봐 이제.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 봐봐요. B가 A집에다 가등기 했어 안 했어? 가등기를 해놨잖아요.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버전? 순위 버전. 근데 제3자가 요 B한테 돈 받을 권리 1억이 있어. 그랬더니 뭐해? B가 돈 갚아라 했더니 돈을 안 갚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잽싸게. B가 저 이제 찾아봤더니 B가 A집에다 가등기를 해놓은 거 있더라고. 그러면 B가 C가 요렇게 들어가서 가등기를 또 걸어놓을 수 있어. 읽어봐요. 가등기 상의 가등기. 가능 불가능? 가능. 이거는 가등기 상의 가등기야. 근데 요 C라는 사람이 B집에 가서 가처분을 걸 수 있어요. 그러면 가등기 상의 가처분도 가능 불가능? 가능. 제3자가 여기에 대한 처분 제한은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근데 A, B의 관계에서는 뭐야? 가등기를 가지고 B가 A집에 뭐만 확보할 수 있어? 순위만 보존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걸 조심하라는 거야. 그러면 이중 가등기 가능 불가능? 가능. 가등기 상의 가등기 가능. 그러면 자기가 뭐예요? 국어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봐봐요. 자, 그러면 그러면 읽어봐요. 가등기에 기한 가처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이야기를 해라고. 자, 봐봐. 읽어봐. 무슨 등기? 가등기. A 기한이 뭘까요? 가등기를 가지고 가처분은 걸 수가 없다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A 기한이 뭐라는 거야? 가지고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가등기를 가지고 가처분을 걸 수가 없어. 그러면 요거는 읽어봐요. 이거는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요. 가등기한 가처분도 될까요? 안 될까요? 봐봐,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봐. 국어 실력이야. 읽어봐. 무슨 등기? 가등기. 애어한도 가등기를 가지고 가처분을 걸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기한하고 어는 같은 말이야. 근데 요번에는 읽어봐요.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 에 대한이 뭘까요? 가등기에 대한은 가등기를 가지고라는 뜻이 아니잖아. 요거는 가등기 자체라는 뜻이잖아. 읽어봐요. 가등기 상의 가처분 걸 수 있어 없어? 있어.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맨날 형님들이 문제 풀 때 선생님 오타가 났어요. 오타 뭐예요? 오타가 왜 났는데? 그랬더니 기한하고 대한 오타가 났어요. 의미가 완전히 다른 말이야. 애어한과 애기한은 애기한과 애허는 가지고라는 뜻이야. 근데 애대한은 뭐야? 가등기 자체라는 뜻이거든. 그러면 가등기 자체의 가처분, 가등기 상의 가처분 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렇죠? 가등기 상의 가등기. 그러니까 이걸 활용을 못 해먹고 있는 거지. 자기가 몰라서 틀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 봐요. 자, 이번에는 가면 국어 실력이 있나 봐봐요. 없어요? 자, 여기 봐봐요. 여기는 처분 제한의 가등기에서 여기가 키워드가 뭐예요? 아니죠. 여기 봐봐요. 아니. 처분 제한의 가등기. 여기에서 키워드는 중심키는 이거잖아. 가등기. 이거는 의가 붙었으니까 간용구잖아. 자, 그러면 읽어봐요. 가등기. 읽어봐요. 가등기를 가지고 처분 제한은 걸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처분 제한의 가등기는 돼 안 돼? 안 돼.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이런 기초 체력이 돼야 이런 것들이 이제 난이도 지문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뭐예요? 기초 체력이 다져지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그러면 가등기는 무슨 버전? 읽어봐요. 무슨 버전? 순위 버전. 가등기를 가지고 순위 버전. 가등기 된 집도 처분할 수 있고 물건적 효력을 뭐예요? 장차 발생. 이게 기초 체력이야. 계속 요거는 머릿속에 잡아놔야 돼.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써먹어봐요. 마지막으로 읽어봐요. 무슨 부? 시기부. 시기부는 발생이야 소멸이야?
발생. 그러니까 장차 발생. 가등기 대상이 되네. 시기부 청구권은. 그러면 시기 청구권은 가등기 대상이죠. 그러면 정기부 청구권은 가등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장차 소멸이니까. 정지조건부 청구권은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장차 발생. 정기부 청구권은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면 해제 조건부 청구권은 가등기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죠. 해제 조건부는 장차 소멸이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가지고 써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일단 이거는 기초 체력이 이렇게 배양이 돼야 돼. 배양이 돼야 돼. 자, 그러면 그 밑에 한번 봐봐요. 가로 1번에 보전의 가등기, 2번에 담보 가등기, 담보 현강 변잖아요. 담보 가등기하고 뭐예요? 담보 가등기하고 일반 가등기는 달라. 일반 가등기는 순위 보전의 효력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담보 가등기는 담보야. 그러면 그 옆에다 이제 한번 담보 가등기 한번 써볼까요? 자, 옆에다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우차측에 방지해 있죠. 담보 가등기. 자, 담보 가등기가 앞에 그러면 키워드는 여기 참고 표시해서 요거 이제 기초공사 해봅시다. 읽어봐요. 또 담보라고 있는 사람 기초 체력이 안 된 거야. 자, 담보 그러면 경매 청구권이라는 거야. 경매 청구권. 경매 청구권. 자, 담보라는 것은 경매 청구권이야. 이 경매는 뭐예요? 우선 변제적이야. 그래서 우선 변제적 효력이에요. 우선 변제. 담보 가등기는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어. 우선 변제적 효력이 뭐냐? 이게 바로 실체법상 효력이거든. 그래서 실체법상 효력이다. 실체법상 효력이다. 자, 그러면 실체법은 뭘까 될까요? 이거는 민법이 돼. 그래서 민법. 그래서 우리 담보 가등기, 가담법은 민법에서 배우는 거야. 그러면 이게 이제 기초 체력이야. 자, 담보 가등기 읽어봐요. 무슨 청구권? 경매 청구권, 우선 변제적 효력. 무슨 법상 효력? 실체법상 효력. 민법이 돼. 근데 자, 봐봐요. 그러면 담보 가등기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에다 이제 줄 쳐다봐요. 자, 담보 가등기. 담보 가등기는 뭘까요? 요거 써놔요. 자, 소유권 이전 법리라고 써요. 소유권. 그래서 소유권을 이렇게 박사놓고 소유권 무슨 법리? 이전하는 법리. 소유권을 이전하는 법리. 자, 소유권을 이전하는 법리예요. 그러면 소유권이 봐봐요. 소유권이 이전했어. 그러면 결론적으로 소유권이 이전했어. 뭐가 넘어갔어? 바보 같아. 명의가 넘어갔잖아. 그러면 명의신탁이 적용 대상이 아니야. 담보가등기로. 만약에 담보가등기가 명의신탁이 적용이 된다면 담보가등기를 배울 이유가 없거든. 읽어봐. 뭐가 명의 나서? 명의가 넘어갔네. 일반 가등기는 명의신탁이 적용되지만 담보가등기는 명의신탁이 적용이 안 돼요. 읽어봐요. 무슨 법리예요? 읽어봐요. 소유권을 이전하는 법리야. 자, 한번 여쭤볼까요? 그러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법리가 뭘까요? 써요. 이게 변칙담보라고 그러는 거야. 변칙담보. 무슨 담보? 변칙담보. 변칙. 그래서 변칙담보. 이 변칙담보를 뭐라고 그래? 비전형담보라고 그래. 비전형담보. 자, 비전형담보.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럼 변칙담보 반대말은 정식담보잖아. 비전형담보는 전형담보. 그러면 전형담보가 몇 개야? 3개.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근데 유치권, 질권, 저당권은 소유권을 제한하는 법리야. 제한하는 법리. 소유권을 제한하는 법리가 바로 정칙담보. 그래서 전형. 그러니까 뭔지를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담보물권은 우리가 정칙담보, 전형담보라고 그래. 그러면 유치권, 질권, 저당권은 소유권을 제한하는 법리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우리 담보가등기는 읽어봐요. 뭘 제한하는 거죠? 소유권을 이전하는 법리야. 이게 바로 읽어봐요. 변칙담보, 비전형담보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내공이 쌓였는지 한번 읽어봐요. 무슨 건? 소유권. 소유권은 갖고야 얼고야? 갖고. 그러면 담보가등기는 어디에만 기록돼? 갖고에만.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거야. 그러면 일반 가등기는 어디에 기록돼? 갖고도 기록되고 얼고도 기록돼. 그러면 담보가등기는 그러면 어디에만 기록된다? 갖고에만 기록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남들이 이게 상당히 어렵죠. 그러니까 그러면 담보가등 그러면 봐봐. 일반 가등기도 뭐예요? 읽어봐요. 갖고 얼고. 담보가등기는 갖고. 그러면 갖고에 적혀 있는 것은 일반 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지 공시 기능이 미약해서 안 돼. 그러면 전화를 걸어봐야 돼. 주인한테 전화를 걸어요. 뭐라고?
일반 가등기, 담보 가등기예요. 그래야 물어봐야 돼. 그러면 주인이 일반 가등기다 그러면 일반 가등기, 담보 가등기다 그러면 담보 가등기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근데 얼굴은 가등기야, 일반 가등기야, 담보 가등기야. 일반 가등기죠. 그럼 얼굴에 적혀 있는 걸 주인한테 전화를 걸어서 얼굴에 적혀 있는 걸 일반 가등기, 담보 가등기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는 개망신이야. 공시법 저한테 배웠다고 그러지 마세요. 누구한테 배웠다고 그래? 책이라한테 배웠다고 그래. 그렇죠? 책이라한테. 자, 그러면 결론 불명예.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따져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봐봐요. 이게 민법 교수들이나 공시 선생들이 이걸 설명을 안 하거든. 왜 담보가등기가 각구에만 기록돼야 되느냐? 설명을 안 해. 저도 그러고 하고 싶어. 담보가등기는 그냥 각구만 기록한다. 각구만 기록한다. 그러고 싶어. 근데 여기 담보가등기는 읽어봐요. 뭘 제한하는 법이다? 소유권을 이전하는 법이야. 이전. 그러니까 명의가 이전되니까 뭐예요? 명의신탁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갖고다 얼거다 갖고. 그러면 소유권이 이전되면 이걸 변칙담보라고 그래. 소유권이 제한된 제한 법리를 이용한 게 이게 변칙담보가 아니라 정칙담보. 그래서 우리 담보 물건 뭐라고 그래?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그걸 뭐라고 그래? 전형담보라고 그래. 전형담보. 전형담보는 소유권을 뭐 하는 법리? 제한하는 법리야. 제한하는 법리. 자, 그러면 이제 좀 이제 쉬어야죠. 그러면 여기 봐봐. 일반 가등기와 담보 가등기랑 같아달라. 달라. 그만 달라. 그러면 오늘 처음 강의 듣는 사람은 가등기는 석자다. 담보 가등기는 다자자다. 글씨도 다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담보 가등기는 담보는 읽어봐. 경매청구권, 우선 받아서 우선 변제적혀, 실체법상 효력, 민법. 담보 가등기는 뭘 이혼하는가? 소유권을 이전하는 법리. 이게 바로 무슨 물건? 비전형담보. 그러면 소유권을 제한하는 법리는 뭐야? 전형담보. 우리 민법에서 전형담보는 3개. 유치권, 질권, 저당권. 오케이. 그렇게 이제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담보가등기는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해지는 가등기로서 가등기 담보의 적용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딱 정해놨네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 이제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자기가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가면 돼. 담보가등기는 읽어봐요. 경매청구권이라는 실체법상 효력이 발생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니까 담보는 경매청구권 우선 변제적 효력 실체법상 이게 기초체력이야.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 그러면 담보가등기는 읽어봐요. 소유권을 이전하는 법리. 그러면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보장? 선의보장. 가등기 된 집도 처분이 가능하고 물권적 효력을 읽어봐요. 장차 발생. 가등기는 어디로 가? 신청, 그래 등기소로 간다라는 거. 가압류 가처분은 어디로 가? 법원. 법원은 뭐예요? 공서. 그래서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무슨 등기? 적탁 등기. 가압류 가처분을 신청하면 등기소에 신청하면 너 2호사입니다. 당신은 법원을 통해서 오세요. 그럼 법원이 등기소로 알려주는 거거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가압류 가처분은 어디로 가? 법원. 가등기는 등기소로 가. 제가 놀랐어요. 작년에 놀랐어요. 선생님 가등기는 법원으로 가죠. 이것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저도 이것까지는 알겠지 했는데 이거마저 모르고 있는 거야. 가등기는 어디로 가? 등기소로 가요. 가압류 가처분은 어디로 가? 법원. 법원은 관공서. 무슨 등기? 적탁 등기. 그러면 가압류 말소를 신청해야 한다. 2호 사유가 돼.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거야. 이러면 무슨 위반? 하나 위반. 이거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니다. 오늘 중요한 기초공사를 하나 있어요. 자, 담보가등기는 무슨 법리? 소유권을 이전하는 법리. 이게 비전형담보야. 전형담보는 소유권을 제한하는 법리. 그러면 담보가등기는 무슨 청구권? 경매청구권, 우선 변제적 효력, 실체법상 효력, 민법.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자고 읽어봐요. 읽어봐요. 보설, 이변, 처소, 보가 뭐예요? 보전, 설정,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소멸, 보설, 이변, 처소. 이런 게 기초 체력이 돼야 돼. 그래야 폭발력을 발휘한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런 게 기초 체력이 돼야 폭발력을 발휘해서 무슨 lực이 생겨요? 응용력이 발생합니다. 근데 기초 체력은 어쩔 수 없어. 암기할 수밖에 없어. 처음에는. 근데 기초 체력이 암기가 되면 나머지 기본기는 이해란 말이야. 이해. 그러니까 아까 뭐요? 가등기는 요것만 외우면 돼. 그러면 요거는 외울 필요 없죠. 사실의 등기는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 이런 거는 외우지 말라고. 그거는 이해. 그러니까 사실의 등기는 가등기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왜? 부동산의 신상이니까 순위를 보존할 필요가 없다. 근데 여기 지금 적어놓은 거는 머릿속에 반드시 기초 체력을 강화해야 돼. 암기를 해줘야 돼. 선생님, 저 보존이 이해가 안 돼. 뭐라 그래야 돼? 한대 쳐 말아.
처음으로. 그래. 보자는 거꾸를 처음으로 개설하는 거예요란 말이야. 기초 체력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 단계는 이해고. 그래서 지금 뭐 이해 부분과 암기 부분을 모르는 거야. 기초 체력은 암기라는 거야. 암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암기란 말이에요. 읽어봐요. 권리를 보는 순간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다. 이거는 뭐야? 이해야. 권리 의무 변동이 무슨 변동? 권리 변동이야.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존재하죠. 권리가 없으면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거. 원칙이야, 얘야. 왜? 이게 무슨 건? 형성권. 형성권이라. 형성권은 일방이야, 쌍방이야. 일방. 이런 거는 암기라는 거야.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효과가 발생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뭘 외워야 되는, 뭘 지금 기초 체력을 뭐 약을 먹어야 보강이 되는지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야. 처음 하신 분들은. 기존에 했던 작년에 들었던 사람은 뭐야? 길도 알죠. 뭐가 이제 중요 포인트를 알기 때문에 뭘 외워야 되고 뭘 이해해야 될 걸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빨리 구분이 안 되면 장기전으로 돌입하는 거야. 장기전으로. 거기까지 해서 좀 쉬었다. 계속 들어가겠습니다.